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독일에 가서 바흐라는 음악가를 아느냐라고 그러면 어떤 바흐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말고도 그 바하 집안에는 많은 음악가들이 있었거든요. 10명 넘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뒤마라고 아느냐? 프랑스에 가고 뒤마라는 문학가가 있지 않느냐? 그럼 누구? 뒤마 피스? 뒤마 페르? 뭔 얘기냐? 아니 부자가 문학가였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죠. 예. 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그런 영화 대사도 있습니다만 넌 도대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길래 지금 이렇게 사느냐 뭐 이런 걸 텐데, 그런 면에서 너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친척 중에 누가 음악하는 사람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아무튼요. 예. 음악을 하는 집안, 예술을 하는 집안에는 대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예 그렇게 특징 지어지는 집단도 있죠. 집시라고 하는 집단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음악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그런 유전자가 대대로 내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주절주절 되냐고요? 네. 흥남부두의 금수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를.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이영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안에도 없어요. 그렇죠. 네, 없어요. 우리 집안은 몽땅 다 저만 빼놓고 다 이과예요. 오빠 남동생 공대. 네. 언니 생물학. 으아. 그러면 그래도 좀 분석하거나 이런 거에는 좀 능하시겠네요. 그렇죠. 저도 머릿속에는 이과죠. 그래서 문과를 어느 순간에 휙 해갖고 그냥 갔는데요. 전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전 이과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와서도 그렇구나. 결국은. 평론. 네. 평론 쓰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네. 월남전 다녀오시면서 릴테이프 플레이어, 턴테이블 이런 걸 갖고 오신 거예요. 있었구나. 뭐가 좀. 예, 그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 하모니카를 불 줄 아셨대요. 예. 그때 하모니카 부시면은 그거는 그래도 뭔가 조금 하시는 그런 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경기도 사람이었는데 목소리 맑은 경기도 사람이 있잖아요. 예. 경기도 여자. 예, 경기도 그 창 들어보면 막잖아요, 또. 예, 그렇죠. 아버지는 허스키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약간 허스키한 느낌은 아버지 목소리 거고 맑은 이런 거는 야, 너 이리 와. 엄마 목소리.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주어진 게 참 많은 거고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늘 아래 떨어진 거는 없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70년대 얘기 계속 해주시고 네, 계신데. 그렇습니다. 인물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박인희를 한 김에 남녀 혼성듀엣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뚜아의 모아의 박인희 갔으니까 라나에로 스포를 가야 되는데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얘기거리가 없다기보다는 제가 얘기를 잘 발굴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잘 못한 거는 여기서 어쨌든 사랑해가 빅히트를 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렸고 그러고 나서 그 여자 멤버였던 은희가 솔로로 나와서 대박 그 꽃반지 끼고 역시 대박 히트를 해서 71년을 두 사람 이 두 곡으로 다 먹은 이렇게 돼버렸죠. 이후에 라나의 슈퍼 여자 멤버로 들어갔던 최한순 씨도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산까치야 같은 노래를 거의 한 중박 히트 정도 했습니다. 근데 최한순 씨는 그 이후에 이 노래부터 이미 포크 느낌이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노래 들으시면은 뭐 그냥 기타 반주로 나오니까 포크스럽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이 당대를 살았던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프로그램 나와서 어떤 분위기로 노래를 부르느냐가 이게 포크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최한수는 거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그 딴 데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후속타가 좀 별로 없어서요. 안 그러면 좀 더 들을 텐데요. 그냥 한 곡은 좀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최한순의 산까치야를 듣겠는데 여기서 뒤에 그 코러스 넣어준 게 조영남 씨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조영남이 코러스를 넣은 산까치야 72년 곡입니다. 네. 너마저 울다 쳤었네요. 날아가면 뭐 이런 느낌은 또 처음이네요. 조영남 씨가 코러스를 했던. 네,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걸 알고 들으니까 확실하게 조영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코디언을 연주했던 것은 당대 그 최고의 아코디언 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느낌을 살짝 낸 거군요. 어쨌든 우리가 뭐 포크 가수 그럼 텔레비전 쇼에 기타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최한순의 느낌은 이미 라나로스포로스는 많이 멀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장르의 그 가수인데 그냥 그 시대에 편승해서 이런 노래 불렀다라는 느낌 받기도 하고 그게 있었어요. 이제 목소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포크 가수라고 하는 건 어쨌든 71년, 72년까지만 해도 이게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만 좋아하는 거로 갈 거냐, 성인들까지 좋아하는 대로 갈 거냐에 대한 거에서 뭐 이 작곡가를 만나면 절로 가기도 하고 저 작곡가를 만나면 절로 가기도 하고 이제 자신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면 그냥 기성가요계로 충분히 들어갈 경우도 있었고 그 75년의 대마초 사건 이후는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기성가요계 쪽으로 들어가야만 청년문화 분위기를 빨리 벗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74, 75, 76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포크 가수들이 다 기성가요계 분위기로 다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전통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였었으니까요. 그게. 이 팀 말고 1+1이라는 팀도 있었어요. 제가 한번 당신의 모든 것을 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73년 노래인데 74년에 예전엔 같은 노래가 또 다른 히트곡이었죠. 박헐룡, 정종숙 두 사람이었는데 주로 박헐룡이 노래를 지었고 정종숙 씨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정다웠건만 지금은 정종숙 씨 목소리에는 박하향이 숨어 있다는 것은 나이 들어서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그거 참 맞는 말이네요. 딱 상쾌한 느낌이 있어요. 정종숙 씨가 가수를 하게 생겼죠.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래서 팀 해체되고 난 다음에 정종숙 씨는 스탠다드 팝으로 전환을 했어요. 드레스 입고 나오는 분위기가 싹 바뀌었고요. 그 새끼손가락 같은 노래가 있었고 달구지 따란 띠라라라 비그덕 단다란 띠린 따란 따네 그 노래가 손소호 선생님 좀
아주 뒤의 히트곡인데요. 손석구 예, 선생님이요? 70년대 히트곡인데 아주 드물게 나온 히트곡이었어요. 둘이 걸었네라는 노래도 기억이 납니다. 둘이 걸었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몇 개의 스탠다드 팝에서의 히트곡을 냈죠. 근데 네. 이제 크게 대성하지는 못했던 그런 가수였었습니다. 저는요, 대성이고 뭐고 히트곡 두세 곡 있으면 그게 어디냐라는. 그럼요. 네.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음반을 7장 냈는데 도대체 왜요? 왜 그러세요? 네네네. 아, 촛불의 바다도 있고 예. 기억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그러나 자. 예, 하여튼 그 전 국민들이 그 당시 전 국민들이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만한 그쵸. 그런 히트곡들을 간직했었던 예, 그런 정종숙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의 사실 주인공은 이들이 아니고 바블껌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풍선껌이요? 네. 예, 풍선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적도 있어요. 한동안은 이름을 다 한국말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바니걸스가 토끼소녀가 되고 네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바블껌도 풍선껌으로 바뀌었고요. 제일 황당한 게 김세레나예요. 네. 김세레나가 본명이었답니다. 그래 세레나가 본명이었어요? 네. 근데 할 수 없이 세나로 바꿨대요. 그래서 김세나가 된 겁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왜 토요일 밤에 말씀드리면서 그랜드 쇼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토요일 밤 바뀌었다. 그것도 그런 영향도 있어요. 한국말로 다 바꿔라. 그래서 코너킥을 구석차기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문지기. 네. 예. 자, 무지개 떴습니다. 네, 센터링 해야 되는데 무지개 떴습니다. 뭐 이런. 예. 근데 바블껌, 우리 네. 바블껌 그러면 아마 바블껌이 도대체 무슨 팀이야? 라고 다 생각하실지 몰라요. 네. 혼성 듀엣이었고요. 바블껌은 다 잊어버렸어도 사람들이 바블껌의 노래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지금의 아마 20대들도 이 노래는 알 겁니다. 예. 연가, 이거 모르시지는 않겠죠? 들어보세요. 듣고 오겠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참. 이거를 기억 못 하신다면 한국에서 살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 그야말로 간첩. 예. 네, 간첩이에요. 네, 간첩도 알 거예요. 간첩도 이 정도는 배우고 이 정도는 내려야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처음에 어떻게 불렀었는지 이 노래 놀러 가서 기억하세요? 예, 저 비바. 기억합니다. 비바. 예. 그리고 앉아서, 예, 손뼉치면서, 짝 이러면서. 예, 그거 하고 이제 길가에 앉아서 하고 모닥불까지 이어가는 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기본으로 해야죠. 예, 그런 거였습니다. 원래 이 네. 노래는 오스트레일리아 마오리족의 노래라고 그래요. 마오리족. 예. 네, 용맹했었던 마오리족. 그렇죠. 거의 네. 원주민이죠. 네네네. 그 백인들이 오기 이전에 살았던 네. 마오리족의 노래였다고 하고 헤일리 웨스튼라라고 하는 여자가 그 보카레 카레아나 이렇게 네네.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예.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변역 작곡, 변역 편곡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네. 이 변역이란 이름이 사랑해를 작곡한 사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름으로는 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기 초기 포크 시대에 변혁이라는 사람이 관여한 곡이 꽤 있었다는 짐작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검색을 해보니까 박건호 씨가 남겼던 글을 누가 블로그에 옮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네. 예. 변혁이라는 사람하고 작업을 좀 해보려고 했다. 왜냐하면 사랑해 지은 걸 보고 이 작곡가하고 만나면 이제 작사가니까 박건욱 씨는 예. 좀 얘기가 되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감성적이고 예. 무지하게 게을렀다. 정말 1년째 한 줄 작곡해놓고 작곡을 안 하더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100kg가 되는 거구였다. 엄청나게 먹었고 예. 방주연하고 자기하고 이게 셋이서 불고기를 점심 때 먹는데 네. 셋이 한 15인분 정도를 먹었고 자기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역시 점심은 좀 단촐하게 먹어줘야 돼요. 라고 얘기했다. 엄청나네요. 예.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한 사람이었다. 좀 사는 집 자손이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작곡보다는 떠돌아다니는 외국곡을 주워 다듬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곡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예. 거고. 그래서 같이 작업하려고 자기가 손을 내밀었는데 다 낭패했다. 곡을 안 지어서. 그랬군요. 하지만 자기는 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불렀던 등대지기 같은 노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다라리리 라라라라라는 예. 노래요.
그것도 변혁이 다듬은 곡이래요. 그러니까 은희의 사랑의 자장가 회상 이런 곡을 다 이렇게 주워온 게 변혁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테나는 상당히 그 넓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작곡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국의 민요이거나 이런 것들 주워다가 뭔가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포크 반주 넣어가지고 뭔가를 내놓는 거 이런 걸 훨씬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등대지기 가사는 누구 건지 아세요? 등대지기? 이게 고은 거랍니다. 고은 선생이 그 당시에 그 딴따라들이랑 많이 어울리셨군요. 네, 정말. 많이 어울렸대요. 예. 많이 어울렸답니다. 그냥 진짜 곡도 주기도 하고 많이 어울렸대요. 김민기, 조동진, 양희은. 네. 네. 그래서 그 얼어붙은 달 그림자 뭐 물결 위에 차고 하는 그 가사가 참 좋잖아요. 그러게요. 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게 고은의 것이다라는 소리 듣고 그럴듯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연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가수들 가수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예. 노래 좀 아니겠죠. 못하네요. 노래 많이 못하죠. 연주도 자신들이 했었던 것 같은데 리듬이 안 맞아요. 예, 리듬이 안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70년대 청년문화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엄청나게 이전 가수들보다 잘한 것도 아니고 음악성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시대의 바람이 부니까 가수들이 되는 거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바람이 불어서 이런 정도 가창력으로도 가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히트곡이 많아요, 의외로, 이 팀이. 들어보세요. 네.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이것도 이 팀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귀여운 새들이 노래하고 집 앞들 나뭇잎 춤추고 햇님이 반드시 고개 들면 우리 집 웃음꽃이네. 아빠 엄마 좋아. 저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예. 이게 정말, 아니, 저는, 그냥, 세미트로트 하시는 분이 네.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느낌이 다르군요. 네.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석환 레파토리 연장선상에 있는 노래. 그렇군요. 그러니까 석별의 정, 뭐 무슨 앞마을 예터에 빨래하는 순이 네네네. 이런 게 중고생 캠프성에서 살짝 지나간 이후에 들어온 노래.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그런 스타일의 노래들이 대부분 바블검 노래들이에요. 그랬군요. 네, 연가도 그렇고요. 지금 짝사랑도 그러잖아요. 딱 놀러 가서 부르는 노래들. 그런데, 정말 못하네.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음반을 내줬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네.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노래만 자꾸 들어서 그렇지 이 시기에 못하는 가수들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대신 곡이 좋아갖고 그랬나요? 그리고 바블검이 그렇게 못하는 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에 보면 그 당시에 훨씬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곡이 좋잖아요. 다 뜬 노래들이잖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곡은 김욱 작사 작곡 이렇게 돼 있네요.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71년에 리리 시스터즈가 먼저 발표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블검 버전으로 더 많이 알고 있죠. 김욱, 네. 김욱. 혹시 님 그림자 만들었던 김욱? 그런가? 그 김욱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네. 그 다음 노래는 더 놀라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곡은 노래는 다 아는데요. 네. 바블검 버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거든요. 예. 마당쇠의 이야기란 노래고 드디어 이 마블검의 네, 남자인 이규대 씨가 작사를 하고 박영근 작곡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래는 마블검 버전이 아닌 노래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포크를 꽤 들으셨던 분들도. 네. 한번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시면 아세요. 이 노래. 마당새 왠지 타령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당쇠 그게 아니에요? 이야기. 마당새 이야기. 예. 옛날 한 옛날에 마당새가 살았는데 동네 아가씨 저 쇼크 받았어요, 지금. 대박이죠? 네, 대박입니다. 네. 저 이거 원래 저기 얼간이 짝사랑? 그렇죠. 쉐그리네. 네, 쉐그랭글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예,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보이시면 큰일이 나요. 왜요? 이러지 마세요. 정말요? 네. 이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쉐그린이 네. 동물농장도 보면은 아리랑 브라더즈 64년 걸 갖고 와서 개그를 왕창 집어넣어서 히트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그적인 노래로 히트를 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쉐그린은. 제목도 얼간이 짝사랑으로 바뀌었고 처음에 이게 뭔가 다른 거였는데 괄호치고 얼간이 짝사랑 이렇게 돼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예 이게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밥을 껌으로서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연기력과 가창력이 떨어지는데. 근데 놀라워요. 지금 밥을 껌의 노래를 몇 곡 들었는데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히트죠. 예. 이 정도면은. 네. 게다가 이 마당새 이야기로 들으니까 우리가 얼간이 짝사랑에서는 못 느꼈던 요들 집어넣고요. 네네네. 네, 나름대로 그 연기도 하고. 네, 그 컨트리 느낌 나게 하느라고 되게 애쓴 그런 네네. 흔적이 막 나잖아요. 예. 이 진짜 억울했을 경우 네. 2주일 전에 제가 꼭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노래 예. 목요일 밤에입니다. 목요일 밤에. 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요. 예,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약과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목요일 밤에 하필은 왜 목요일에 쓸까요, 정말? 네. 글쎄요. 근데 뭐 돌아오는 화요일은 아, 네네. 그것도 있으니까. 옛사랑이란 노래. 네, 뭐 목요일 괜찮잖아요. 뭐 괜찮은데 네. 뭐 하필이면 수요일 날 빨간 장미를 바칠 이유 있어요? 근데 그냥 수요일 때문에 남는 거잖아요. 네. 목요일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 다시 곰곰이 따져서 들어보면 네. 이 노래는 확실히 혼성 듀엣을 위한 노래예요. 왜냐하면 1절이 그녀를 보면 네. 2절이 그 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앞엔 남자가 부르고 뒤엔 여자가 부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같이 마지막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밥을 껌 노래인 거죠. 저는 아니었어요. 원래 토요일로 들었고요. 김세환 씨 그렇죠. 노래를 들었어요. 예. 어느 날 저도 보니까 목요일이 토요일로 바뀌었고 가수도 바뀌었더라고요. 네. 더 유명하고 더 잘생긴 가수로 바뀌었고 그리고 대박 히트가 됐죠. 아니, 이게 저는 진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원래 목요일이었는데 그 당시 군사 정권이 목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정이 훨씬 넘었네 뭐 이런 노래 같은 경우도 네, 네. 자정이 넘었는데 통금 시간에 어딜 놔돌아다니느냐. 네, 목요일 날 왜 만나느냐. 예, 그런 것처럼 애인을 만나서 왜 그러냐. 목요일은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과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이 목요일 밤에든 토요일 밤에든 이게 무슨 검열의 느낌은 저한테는 있었던 게 확실한 기억이 나는 건 그래요. 이건 네. 물론 이분들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목요일에서 왜 토요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밥을 껌에서 김세환으로 바뀌었는지 이건 네. 작곡자가 조성옥이라는 분으로 돼 있어요. 네. 조성옥 작사 작곡인데 이분이 그냥 갔다가 또 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검열의 느낌이 저한테 확실하게 있는 거는 긴 머리 짧은 치마가 맞아요. 바뀌었어요. 예, 맞아요. 뭘로 바뀌었는지 기억하세요? 분홍치마라요. 네.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그렇죠. 미니스커트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 짧은 치마였는데 어느 순간 분홍치마로 분홍치마로 바뀌었어. 아, 유치하게. 유치해요. 봄날은 간다도 아니고 뭐야. 분홍치마가. 그러게 말이에요. 노란 치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홍치마가 뭐야. 어쨌든 아마 이런 저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밥을 껌으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들어보면 느낌이 아시겠죠. 네. 이 팀의 목소리보다는 김세환의 목소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세련됐죠. 네. 그리고 밥을 껌의 마당새 이야기보다 쉐그린이 개그를 훨씬 잘해서 대중성이 있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바블검의 뭐 기획력이라고나 할까요? 네. 예, 바블검이 그 자체적으로 기획을 했는지 아니면 레코드사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가,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짝사랑, 게다가 목요일 밤에 예. 마당새 이야기 그렇습니다. 다들 여태까지 남아있는 명곡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팀은, 그러니까 이규대란 분은 제 생각에는 기획을 했었어야 돼요. 아, 이규대 기획. 아. 예, 기획을 했었던 게 맞아요. 가수를 네.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20살 시절에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예, 예. 이제 와서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 사람 기획할 사람이에요. 노래 주워오는 거 보세요. 이게 다 자기 노래가 다 100% 자기 노래도 아니고 여기저기 주워왔는데 예. 아무리 음반사가 해준다 그래도 곡까지 이 노래 불러 이렇게까지 지정해주지는 않거든요. 작곡자를 붙여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듀서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모아서 레파토리 갖다 줬을 거예요. 음반사에다가. 근데 이렇게 히트곡이 많이 나왔다는 건 이건 보통 재주가 아니거든요. 네. 자, 이규대, 조연구. 여자 이름이 조연구예요. 아, 이분은 그래요? 예, 여자분이에요. 네. 이 쌍이었고요. 여태까지 들으셨던 남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 팀은 71년에 결성이 됐어요. 예. 그리고 74년에 결혼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부부예요.
그렇게 됐군요. 예. 그래서 결혼하면서 팀이 사실상 해체됐어요. 아니 결혼하면은 더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지.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절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결혼하면 그냥 집으로 들어앉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고요. 활동하지 않고. 네. 그래서 결혼과 함께 팀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규대 씨는 계속 활동을 했어요. 연예계에서. 네. 그래서 이장호 감독 동생이면서 그 어제 내린 비의 남자 주인공에서던 이영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배우 분위기로는 글쎄요. 젊었을 때 정보석? 그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잘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바람 불어 좋은 날을 보신 분이 계시면은요. 안성기의 성인 재데뷔 작품이죠. 네. 그 작품에서 여리여리하게 생긴 남자 하나 있어요. 그 3명 남자 중에서. 네. 그 사람이 이영호예요. 이장호 감독 작품에 계속 나왔다가 주인공급의 얼굴입니다. 네. 그런데 시력을 잃었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빨리 활동을 그만두신 분이죠. 근데 어쨌든 이영호 씨하고 같이 이규대 이영호가 외침과 속삭임이란 이름으로 잠깐 활동하기도 했대요. 근데 음반에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79년에 TBC에서 그 왜 MBC 대학가요제 같은 형태의 것들이 계속 KBS TBC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TBC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최우수상 작품이 그 한승기의 탑돌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이규대 작품이에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그 한승기 씨가 바로 이때 한승기 씨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네. 한승기의 탑돌이가 이규대 작품이고요. 예. 나중에 이 노래를 이규대의 동아리 맥이라는 음반으로 묶을 때 자기 노래들만 묶을 때 80년대 다시 냈어요. 이게 82년인가 4년인가에 냈는데 그랬군요. 다시 냈습니다. 70년대 히트곡이 더 있어요. 이규대 뭔데요? 씨께. 혹시 장혜양 당연히 이름은 기억 못하실 모르겠고요. 거고요. 석탑이라는 노래 기억하세요? 혹시 하늘을 향해 울뚝 솟아오른 거대한 돌덩이. 그 노래는 제가 다닌 학교에서 응원가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석탑인데 이걸 어떻게 안 집어오겠습니까? 제목을 석탑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렇군요. 이건 딱 고대가 집어가게 생긴 노래죠. 탑돌이보다 석탑이 훨씬 잘 지었어요. 매끈하게 잘 지어졌는데 장혜양 씨의 노래를 꽤 잘 불렀거든요. 근데 음원 사이트에 장혜양 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80년대의 음반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규대 동아리 맥이라는 음반으로 묶여져 있는 이규대 씨의 목소리로 석탑 듣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불쑥 솟아오른 거대한 돌덩이 이름 모를 석공의 땀과 눈물이 흘러내리듯 은은한 너의 모습 은은한 너의 아하, 이게 이규대 씨 작품이었군요. 네, 게다가 목소리도 이규대 씨 목소리예요. 그렇군요. 일찍 노래를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이분이 뭐 방송 작가도 했었고 뭐 하여튼 뭔가 방송계에서 계속 그 노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사셨어요. 계속해서. 참 다재다능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이 남긴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한 작품은 사실은 딸 아니겠습니까? 딸이에요. 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요. 네. 전 이 노래가 조연구 작곡으로 돼 있었어요. 네. 기록을 뒤져보면 정성희 작사, 조연구 작곡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드디어 여자가 작곡을 했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확인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따님 얘기가 이제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네. 따님이 이자람이라는 판소리 소리꾼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소리꾼이에요. 근데 예. 그분하고 계속 이자람 씨하고 작업을 같이 했었던 멤버들 얘기를 하다가 이 바불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조연구 씨라는 분도 석탑 같은 노래를 작곡을 했던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랬는데요. 그분 노래만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확인한 결과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은 거 아니고 남편이 지은 게 맞다라고 그랬군요. 확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아니라 아내의 이름으로 작곡 이름을 올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규대 작곡이 맞고요. 예. 저는 요번에 이거 연구하면서 정성이라는 이름 발견하고 좀 놀랐어요. 예. 정성희 작사. 이게 뭐 감 오지 않으세요? 정성희. 글쎄요. 풍문으로 들었소. 밀회. 그렇군요. 예. 지금 드라마 작가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정성희 작가가 맞을 것 같아요. 제 감으로는. 왜냐하면 정성희 작가가 이대 가정대 출신의 요 또래들이에요. 네. 조금 아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79년 즈음에 신춘문예로 희곡으로 등단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80년대 방송계로 나온 그 이후에 방송계로 나온 사람이어서 어쨌든 어간으로 보자면 정성이라는 이름이 뭐 드문 이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모여서 방송계에서 이래저래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노래가 저는 바로 이 석탑이에요. 예. 자, 이자람. 이자람. 네. 2000년대가 돼서 바불검이 종종 다시 거론되는 건 다 이자람 때문이에요. 예. 딸을 잘 두면 이렇게 부모가 다시 수십 년 만에 방송계 이름이 자꾸 나오고 그래요. 예. 정말 이자람은 21세기 창작 판소리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고 얘기되고요. 어느 정도냐면 LG 아트센터에서 창작 판소리로 전석을 채워요. 창작 판소리로. 창작 판소리. 예. 자기가 만든 창작 판소리로 전석을 채우는 젊은 여자예요. 네. 지금 이건 기적이죠, 기적. 79년생 이 바불검 부부의 막내딸. 서울 음대에서 판소리 전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되게 판소리 전공을 해도 노래만 부르기만 하지 창작 판소리를 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그 유명한 창작 판소리들이 뭐냐면 사천가, 억척가 이런 거예요. 네. 사천가는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사천의 선인을 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창작 판소리를 바꿨어요. 그런데 기본 틀을 다 자기가 짰고 작창 다 자기가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군요. 공부를 많이 한 거죠. 네. 그리고 머리도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소리꾼으로 소리를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작가이기도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연출가가 붙어서 이리저리 만들어줬죠. 같이 작품을. 그리고서 그다음에 이걸 성공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억척어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브레이트 작품 하나 더 했어요. 억척가. 브레이트라는 분은 사실은 저는 이름만 알고 대강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네. 거지만 지금 그 20세기의 공연 예술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명만 꼽아라 그러면 앙테나 가르토와 베르톨트 브레이트를 꼽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예요. 예. 20세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고요. 독일의 그 사람이었고 나치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와서 동독에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뭐 번역도 안 됐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서사극 이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연극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면 그건 정말 간첩,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후에 뮤지컬 서편제 당연히 하면은 이 사람 뽑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갖고도 모자라요. 아마도 이자람 밴드라는 인디 밴드도 해요. 그러게요. 사실은 오늘 아마도 이자람 밴드 음악도 소개해 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이자람 얘기가 너무 많군요. 예. 제가 예.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그 거죠? 이전을 보면요. 아버지 엄마가 다 그러고 다녔잖아요. 게다가 음대에서 판소리를 전공하면서 예. 서클을 메아리를 했어요. 아, 노래 민중가요하는 서클을 민중가요하는 했다고요. 했었군요. 예, 그러니까 메아리 멤버예요. 이것저것이 몰려서 이 사람은 그냥 제대로 판소리만 하고 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됐군요.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창작 판소리 같은 뮤지컬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소리를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99년에 춘향가 8시간 완창을 해서 최연소 춘향가 완창 기록을 남겼어요. 이런 사람 쉽지 않아요. 정말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20년이 뭐예요? 예, 20년이 뭐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네. 진짜 그래서 보배 같은 존재로 지금 우리 국악계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취입한 첫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들려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예술하죠. 나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술아. 5살 꼬맹이 때 부른 노래. 이렇게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버지가 방송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술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하고 대답하면 너 말고 내 아범 예술아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